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변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3억 정도가 폭락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봄이 오고 있습니다. 흔히 3월, 4월, 5월을 봄 이사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맘때쯤이면요, 언론 기사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봄 이사철이다, 전세 대란이다, 집 구하기 전쟁이다, 전세금이 급등했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 강남 대치동 엄마아파트의 전세금을 놓고 보면 공급 면적 101제곱미터인데요. 전세 가격이 10억에서 7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억에서 7억이라. 그런데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전세 매물을 놓고 살펴보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화면인데요. 엄마 아파트고 전세가 7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곡초 배정받는 특올수리 된 집이라는 거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엄마 아파트 2동이고 전세 7억이고 14층 중에 10층이라는 거죠. 특올수리의 대곡초라는 거고요. 수리가 잘 돼 있는 집은 금방 계약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7억 원대 초반의 전세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전세 가격은 어떠하였을까요? 네이버 부동산의 전세 시세 및 실거래가인데,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시면 전세 가격이 10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달에 최고 전세 가격이 10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는 7억대 매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또한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요, 2000년 3월부터 2020년 11월, 즉 작년 하반기까지 전세 가격이 상한가 기준으로 하면 계속 이처럼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의 분위기가 올 초부터는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으로 반전된 모습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아파트 실거래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전세 매물 정감을 살펴보더라도요, 2021년 3월 전세 매물 건수입니다. 물론 엄마 아파트의 매물 건수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엄마 아파트의 2021년 3월 달 이 매물 건수를 보면 3월 1일 71건에서 3월 11일 해서 74건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전에 전세 매물을 놓고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1월 1일 기준하면 63건에서 1월 11일 기준에서 77건이죠. 그러면 앞서 본 화면에 비해서 어때요, 여러분? 전세가 다소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또 두 달 전에 전세 매물 동향을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2020년 11월 달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2020년 11월 1일 전세 매물 건수가 13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020년 11월 11일 날 전세 매물 건수가 9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 또 두 달 전에 전세 매물을 또 살펴볼까요? 2020년 9월 전세 매물 건수인데요. 10건에서 7건 사이 아닙니까? 참 놀랍죠. 그만큼 작년에는 전세 매물이 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초에 들어서는 전세 매물이 70건에서 80건 정도 되는 전세 매물이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매매 가격 지수도 서서히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이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0.07에서 0.06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전세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는 원인,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보면 지나친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의 전세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론 매매 금액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 가격 상승, 이거 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전세 매물이 또 많은 것도 아닌데
전세 가격 상승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본다면 아이들 학교 뭐부터 이제 개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사철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12월, 1월, 2월 달이 이사철 피크고 3, 4, 5월 달에는 뭐 애들 이제 학교 개강했는데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사를 간다면 뭐 작년 12월 달에 뭐 계약을 하고 입주하는 시점은 1월 달, 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들 학교 개강한 이후부터 이렇게 뭐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이게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또한 세 번째로 본다면 직장인의 인사 이동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뭐 발령이 또 인사 이동이 또 나죠. 근데 대부분이 한 3월 초순 정도 되면 인사 발령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그것은 바로 지나친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이 부분이 가장 좀 영향을 많이 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제는 뭐 정부의 공급 대책과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 엄청나게 지금 세금을 막 때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매수 심리가 좀 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또한 전세 가격 하락도 매수 심리가 그만큼 떨어진 만큼 전세 가격 하락도 어떻게 보면 뒤따라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앞으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또 그래요. 항상 우리는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딱 부러지게 떨어진다 오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좀 중요한 건 뭐냐? 다양한 변수들. 여기서 말한 다양한 변수는 뭐냐면 이런 와중에서도 전세 가격이 오를 변수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세 가격 상승의 다양한 변수 중에서 오를 수 있는 변수들은 뭐냐? 그것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에서 4년 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서울 입주 물량의 감소,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입주 물량이 11,140건이고 2분기에는 5,659건, 3분기에는 7,938건, 4분기에는 4,919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면 갈수록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입주 물량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전세 가격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상계 신도시 주택 공급에 정부가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 사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기다린 다음에 뭐 해라? 분양받아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세를 계속 거주한 후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입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들이 그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전세 가격 상승의 변수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얘기들은 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물론 뭐 경제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빨리 전세 가격이 좀 하락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요, 만약 이러한 분위기가, 즉 전세가격 하락이 올 겨울까지 계속 이어지고 미국발 금리 인상 및 국내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아마도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자칫 하다가는요, 앞으로가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